자, 반복문 중에 이제 그 폼은 이제 끝났으니까 while문 한번 볼 거고요. while문 보고 나서 두 while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을 이해를 하시면은 두 while문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while문은 조건에 따라서 반복을 계속 할지를 결정할 때 사용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림에서 위에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쭉 되다가 while문을 만났어요. 자, 요 while문을 만나면 자, 얘는 이제 실행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요 while문도 보시면 while라는 명령어 뒤에 소괄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소괄호가 나오고, 자, 요 소괄호 안에 보시면은 조건식이라고 있죠. 우리 if문 생각하시면 돼요. if문. 자, if문 같은 경우에는 그 소괄호 안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면 if 블럭을 실행하자, 그죠? 그런 것처럼 요 while문도 요 while문 뒤에 있는 자, 요 소괄호 안에 있는 이제 조건식이 작성이 되는데 이 조건식에서 이제 true가 나오면 참이 나오면 참이 나오면 true가 나오면 자, 요 조건식이죠. 참이 나오면 이 while 블럭을 실행을 합니다. 반복 실행해 줍니다. 자, while 블럭을 실행해 주는 거고요. 자, 만약에 요 while 자, 요 조건식이 거짓이 된다. 자, false가 된다. false가 나왔어요. 조건식이. 그러면 자, while 블럭을 자, 탈출합니다. 탈출. 그래서 더 이상 while 이 블럭을 실행하지 않고요. 완전히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탈출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이제 요 참일 때 요 조건식이 참일 때 요 while 블럭을 반복한다 그랬죠? 요 부분입니다.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 포문처럼 어떤 특정 문장을 반복해서 계속 실행을 하고 싶어요. 뭐 100회를 실행하든 200회를 해서는 자, 실행을 하고 싶은데 자, 여기서 포문 설명드릴 때 자, 포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반복하고자 하는 횟수를 알고 있을 때 포문을 쓴다. 기억나세요? 포문은 내가 어렴풋이 내가 반복을 몇 번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포문을 쓴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나? 나 본 기억이 없는데 분명히 띄워놓고 글자 다 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while문은 그럼 포문하고 다르냐? 자, 요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이잖아요, 그죠? while 동안. 자, 요 조건식이 참일 동안 while 블럭을 반복시킨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요 while문은요. 자, while문은 조건이 참인 동안 while 블럭을 반복 실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while 뒤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 동안은 계속 반복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요 while 뒤에 있는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 더 이상 요 while 블럭을 반복 실행하지 않고 완전히 바깥쪽에 while 블럭 바깥쪽으로 이렇게 탈출해서요. 그 다음 명령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포문처럼 자, 실행하는 순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정상 흐름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자, 물 흐르듯이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흐릅니다. 낮은 쪽으로 흐릅니다. 그죠? 그래서 코드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실행이 쭉 되다가 while문을 만났어요.
그러면 1번 조건식 되어 있죠. 자, 1번 조건식 먼저 검사해요. while문 조건식 검사해요. 자, 조건식을 검사했는데 얘가 참이네. 참이에요. 참이면 뭘 수행한다? 요 while 블락 안에 있는 요 실행문 2를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2를 실행하고, 자, 이 실행문, 실행문이 지금 이제 블락 안에 명령문이 하나만 있다 생각하시는데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뭐 100개의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1000개의 문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블락 안에. 지금은 이제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 블락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실행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어가 들어가느냐. 자, 요 while 블락의 내용을 다, 시작하는 중괄호 시작부터 중괄호 닫는 괄호까지 다 실행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조건식으로 합니다. 1번. 그래서 요 조건식이 아직 참인지 또 한번 물어봐요. 야, 참이냐 거짓이냐? 참 나오죠. 참이면 또 while 블락을 실행을 합니다. 요 2번 요 실행문이죠. 그죠? 다 실행한 다음에, 이 블락을 실행한 다음에 while 블락을 실행한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또 조건식 검사해요. 1번. 또 얘도 참이다. 또 조건식 검사했는데 또 참이에요. 아직까지. 참이면 또, 자, while 블럭을 실행하고, while 블럭 실행 끝나면 또 조건식 검사, 또 하겠죠. 1번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요 while 조건식이 거짓이 탁 됩니다. 거짓. true가 아니고 false 값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 요 조건식 검사할 때. 그러면 탈출하는 거예요. while 블럭을 탈출하는 거예요. 요 조건식이 거짓이다 하면 제어가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붕 뛰어가지고, 그죠? while 블록 완전히 벗어난 아래쪽으로 이렇게 다음 명령으로, 아래쪽에 있는 다음 명령 문장으로 제어를 옮겨버립니다. 자, 요렇게 이제 조건식 검사하고 참이면 실행하고 조건식 검사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요거 설명드릴 때 while 문장은, while은 while 그 반복문은 이 while 조건이 참일 동안 계속 반복하는 그런 반복문이다. while 조건식이 참일 동안은 계속 반복해서 요 블럭을 실행해 줍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몇 번 반복해서 실행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while문을 사용해서 반복문을 만들 때는 보면 포문처럼 100번 반복할 거야, 뭐 10번 반복할 거야, 이게 아니라 몇 번 반복될지는 몰라. 보통 조건은 어떻게 주냐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목표 달성할 때까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장작불로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서요. 지금 겨울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 산속에 사는 그런 이제 뭐런 이제 자연인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궁이에 장작불을 이제 떼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작불은 언제 떼우는 걸 언제 그만둬요? 장작을 집어넣고 불 떼우는 거는 언제 그만둬요? 방이 따뜻해져서 이제 밤새도록 자도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정도 되면, 그죠? 적정한 온도에 그렇게 되면 장작불 뗄 필요는 없죠. 근데 장작을 아궁이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는 거, 불 떼는 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요? 방이 내가 원하는 온도에 올라갈 동안, 그죠? 그 동안은 계속 장작불 떼어지죠. 몇 개 피의 장작불, 몇 번을 떼운다,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집어넣다가 됐다, 이 정도면 따뜻하게 잘 쓸 수 있겠다 하면 그때 이제 만족되면 다 끝나는 거죠. 다시 물을 끓인다. 예를 들어서 장작불을 물을 끓여요. 언제까지 장작불을 집어넣어야 돼요? 물이 끓을 동안, 그죠? 내가 커피 한 잔 태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라면을 하나 끓이려고 그래요. 물이 끓어가. 그러면 이거 뭐야? 물이 끓어가지고 라면 끓일 수 있는 동안 장불 떼야 되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 몇 번을 장작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거 횟수가 정해지니 그걸 이제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목표를 완료했는지 안 했는지 예, 그동안은 뭔가 반복되는 어떤 장작불을 자꾸 떼야 되는 장작을 자꾸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와일문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폼문하고 와일문하고 언제 쓰는지 딱 구분하셨죠? 폼문은 횟수로 내가 어리짐작 알 수 있을 때 폼을 쓰고 와일문은 그게 아니다. 그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쓰는 거죠. 목표 달성하는 동안 그러면 뭔가 상태가 바뀌는 동안 바뀔 동안 예, 쓴다. 자, 그래서 같은 반문문이지만 이게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자,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문문. 똑같이 반문문인데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코드를 간단한 코드를 한번 볼게요. 문법 설명은 다 드렸어요. 드렸고 저 예제 밑에 간단한 예제가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 아래쪽에 이제 보니까 자, int i는 1. 자, 1이라는 값을요. 자, i의 초기 값으로 이렇게 대입을 했네요. 그죠? 정수 값으로. 그다음에 이제 while문, 반문문 나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문법 설명 들었었죠. 그죠? 조건식. 이거부터 먼저 보셔야 되죠. 이 부분. 잠시만요. 자, 자, while문 이제 자, 조건식을 먼저 검사를 해서 참이면 while 블럭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여기 i가 10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i 값이 1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위에다가 i라는 변수를 이렇게 그려 볼게요. 예, i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1이 들어가 있고요. 자, i가 10보다 작냐? 자, i가 1인데 예, 1은 10보다 작다. 맞죠? 그죠? 예, true입니다. 같진 않지만 작죠? 작은 값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출력문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요. i를 출력하네요. i가 현재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화면에 1이 이렇게 딱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i 플러스 플러스 했죠. i 값을 1 증가시킵니다. 자, 그러면 i 값이 자, i 플러스 플러스 증가 연산자에 의해서 자, 1에다가 1 더하면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while 블럭 실행 다 끝났습니다. while 블럭 실행 다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조건식 쪽으로 가죠. 조건식. 자, 조건식 쪽으로 예. 자, 가면 다시 i가 자, 2입니다. 2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같진 않지만 예, 작은 거 맞죠? 또 true입니다. 그러면 system.out.println 해서 예, 또 i 값 출력하면 현재 i 값은 2로 바뀌어 있죠. 2 출력하고. 예. 그리고 또 i 값이 1 증가되겠죠. 증가 연산자에 의해서. 그래서 2가 3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while 블럭 예, 이제 실행 끝났으니까 다시 조건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3이 i가 3이니까 3이 10보다 작거나 같냐? 예, 맞죠? 예, 참입니다. 참이니까 다시 system.out.println에서 3 출력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 증가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i가 자, 3에서 1 증가돼서 이제 4가 될 거고요. 자, 4가 될 거고.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i가 1씩 증가되면서 예, 9까지 이제 찍었어요. 예. 자, 이제 요 i 값이 이제 9까지 왔어요. 자, 9까지 찍고요. 예. 출력까지 싹 됐어요. 9까지. 그런 다음에 자, 9가 화면에 이제 출력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i가 1 증가 되겠죠. 그러면 i 값이 10이 될 겁니다. 이렇게 10. 예, 10이 될 겁니다. 10이 되고 자, 다시 조건식 검사하면 10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10이 10보다 작진 않지만 같은 거 맞죠? 그래서 true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한 번 더 자 내려가서 system.out.println 해서 10을 탁 찍습니다. 찍고 나서 이제 i가 10이 뭘로 바뀝니까? 1 증가돼서 11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11로 바뀌고요. while 블럭 실행 다 끝났으니까 1 증가시키는 것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조건식 다시 이제 조건식으로 가서 비교합니다. i가 이제 지금 11인데 11은 작거나 같다 10 11이 10보다 작지도 않고 크잖아요, 그죠? 같지도 않죠. 여기서 이제 false 거짓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요 while 블럭을 실행하지 않고 자 false 거짓이 되면 while 블럭을 완전히 빠져나가서 아래쪽에 또 다른 실행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 쪽으로 제어를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while 문상에서 자 지금 뭘 했냐면 숫자를 1부터 출력을 하는데 10이 출력될 동안 차례대로 자 1부터 10까지 출력한 거예요. 자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한 거예요. 지금 while문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while문 사용해서 반복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while 다음에는 조건식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while문을 다 이해를 하시면요 for문을 while문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표기하는 방법을 while문을 for문으로도 또 변환을 해서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코드를.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 설명은 끝났는데 자 뒤에 하나 더 따라 나오는 게 do while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while문 기존에 while문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자, 그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그냥 while문으로는 처리 안 되는 뭔가가 이게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실제 이제 실행을 이제 해 보니까 이거 while문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는데 하는 게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while문의 단점이 뭐냐면 자 프로그램을 쭉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실행하다가 while문 만났죠? 자 조건이 자 먼저 검사합니다. 그죠? 근데 먼저 검사했는데 처음부터 얘가 거짓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while 블락 안에 있는 while문 안에 있는 문장은 한 번도 실행 안 되죠. 0번. 그러니까 한 번도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밑에 있는 명령을부터 다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while 블락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거죠. 자, while 조건이 처음부터 거짓일 때 딱 검사했는데 처음부터 false 나왔어요. 그러면 참이 나와야 while 블럭을 반복 실행하는데 처음부터 거짓이면 한 번도 실행이 안 되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 하는 그런 또 게 있어요. 업무를 이제 개발하다 보면 그죠? 두 while문이 그러면 그래서 나왔다 하는데 두 while문은 그냥 뭐냐? 자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단점이라는 게 조건부터 먼저 검사를 해보니까 거짓이면 while 블럭을 한 번도 실행 안 된다. 실행할 수가 없다. 자 이런 단점이 있다. 그것 때문에 실제 업무 만들 때 뭔가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 블럭을 한 번이라도 실행해 주게 하자. 그래서 이제 요 while문을 조금 개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while문을 원래는 이제 요 while문이 여기 있었어요. while문이 이렇게 있었죠, 그죠? while문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죠? while하고 조건이 여기 있었는데 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뺀 거예요. 블럭 뒤쪽으로. 그리고 원래 while문이 있던 곳에 비워두면 좀 허전하니까 여기다가 do라고 명령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while 블럭 그 반복문에 while문을 아래쪽으로 블럭 아래쪽으로 빼면서 위에는 그냥 do라고 명령을 하나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do while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블럭 앞에는 do가 붙어 있고 블럭 뒤에는
while하고 요 조건식이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행이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실행이 되다가 예, 두 블럭을 만나죠. 그러면 그냥 실행해요. 조건 안 봐요. 그냥 두 블럭 만났죠. 아, 두 while문은 같다 하고요. 일단 얘를 일단 한번 실행해요. 쭉 실행했죠. 자, 이제 제가 두 블럭이라 한 이유는 이제 두가 앞에 나오고 뒤에 블록이 있으니까 두 블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하고요. 요거는 조건 없이 실행하는 거예요. 그냥 쭉 실행하고 그 다음에 while 조건식을 검사하는 거예요. 자, 선 실행 후 조건 비교. 네. 조건 검사. 그러니까 두 while문 같은 경우는 블럭을 선 실행하고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실행이 어떻게 되냐면 자, 1이 먼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조건 검사하는 거예요. while 조건으로. 그래서 얘가 참이잖아요. 네, 참이 나오면 다시 1, 두 블락을 실행문이 있는 두 블락을 실행을 하고 실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례대로 쭉 실행이 되고 끝났다. 그러면 또 뭐 한다? while 블럭을 또 while 조건식을 또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얘가 또 참이 나오면 자, 요 두 블락, 요 1이라고 돼 있죠? 예, 두 블락을 실행하고 두 블락 다 실행한 다음에 또 while 조건식. 예, 2번. 또 얘가 또 참이 나오면 예. 자, 1번. 예. 요 두 블락을 또 실행하고 실행한 다음에 다시 예. 또 while 조건식. 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요 while 조건식이 거짓이 된다 하면 펄스 값이 나왔다 하면 예, 요 while 블럭 요 더 이상 예, 요 두 블럭을 실행하지 않고요. 두 while 블럭을 완전히 탈출합니다. 거짓이다 하잖아요. 그죠? 그냥 아래쪽으로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위에 거 실행하지 않고 다시 위로 이렇게 가지 않고요. 가지 않고 여기 거짓이다 예, 하면 아래쪽에 있는 다른 명령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while문하고 다른 거는요. 요 부분이 달라요. 처음에 요 부분, 요 실행문이 있는 이 부분을 예, 무조건 한 번은 최소 한 번은 실행한다. 실행했는데 밑에 조건식이 거짓이에요. 여기서 거짓이 됐어요. 거짓이더라도 일단은 1번 요 실행문 두 블럭을 한번 실행했죠. 거짓이면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밑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참이면 다시 또 실행하고 이렇게. 그래서 두 while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이 거짓이더라도 두 블럭에 있는 명령들은 최소 한 번은 무조건 실행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좀 어디서 사용할까요? 이런 루틴은 어디서 쓸까요? 예. while문을 써도 이렇게 반복은 되는데 굳이 이거 두 while문을 예, 아까 두 while문을 쓰는 이유가 while문에서는 이게 처음부터 거짓이면 예, 뭔가 실행을 안 한다 그랬잖아. 그죠? 또 이것도 찾아보면 잘 안 찾아져요. 아까 제가 그 장작 불 때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포항제철이에요. 포항제철. 네, 포항제철이 있어요. 자, 그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이제 어떤 요 이제 조건문, 예, 조건문이 있고요. 뭐 실행하는 부분 요리 부분 있어요. 부분 있어요. 자, 뭔가 앞에 실행을 하고 조건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뭔가 실행을 하지 않고 조건부터 검사를 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업무를 제가 예를 들어야 돼요. 업무를.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자, 뭐 요 꼭 두 알문을 써야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것 같아요. 딱 예, 떠놓은 게 있어요. 만들어 보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많이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그죠? 예. 요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은 조건, 예. 우리가 그 요즘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하고 이렇게 이런 게 나오니까 인공지능, 뭐 로봇 이런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고 이제 할게요. 탐사선, 탐사 로봇 뭐 이런 거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그 자, 일단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이제 그 불을 뗀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장작 그 얘기도 했고 뭐 했는데 일단은 탐사 로봇을 이제 했으니까 탐사 로봇이 예, 그 탐사를 할 때 처음에 탐사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작동을 하겠죠. 저도 탐사 로봇을 분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안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은 탐사 로봇을 하는 게 뭔가 채취를 하잖아, 그죠? 그 뭐 땅을 뭐 이렇게 뚫는다든지 뭐 해서 그런 어떤 성분이 뭔지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채취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이제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땅을 이제 파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보시면 되겠요. 자, 땅을 파지도 않았는데 땅을 파지도 않았는데 만족할 만한 어떤 광석이 이렇게 나올 수는 없겠죠. 땅 밑에 있는 거를 지금 해야 되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땅부터 파는 것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땅을 판다로 할게요. 땅을 판다. 예.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서요. 예. 땅을 이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한 방 이렇게 뭔가 탕 때려요. 그러면 예. 뭐 드릴 뭐 모양일 때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땅 때리면 이제 땅이 이제 파지는 거예요. 툭 해가지고 땅이 딱 파지는 거예요. 딱 파졌는데 이제 땅을 파고 나서 이제 요 조건식에서 자, 요 땅에 지금 판 땅에 땅을 판다. 그 다음에 이제 센서를 집어 넣는다. 집어 넣는다. 그리고 자, 여기에 그러니까 성분이 검출됐는지 성분, 예. 뭐 탐사 로봇이니까 그래서 달나라에 지구에서 쓸만한 그런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하나를 지금 체크한다. 예, 그냥 조금 문제를 조금 이제 좀 줄여볼게요, 그죠? 이 성분이 발견되냐 안 되냐 성분을 이제 자 발견됐느냐 조건입니다. 조건은 발견됐느냐.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땅 속에 있는 거 내가 광석 꺼내려고 그러면 땅 파야 되잖아, 그죠? 꽝 파고 나서 센서 집어 넣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하는 거죠. 성분이 발견됐나? 근데 성분이 발견될 수도 있고 발견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됐느냐라고 물으면 yes, 뭐 no 요 두 가지가 있겠죠. true, false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분이 발견됐으면 더 이상 땅을 팔 필요 없죠. 근데 성분이 발견 안 됐으면 땅을 파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말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느냐, 발견되지 자 않았냐라고 조건을 바꿀게요. 않았냐. 예. 그래서 자 성분이 아직 발견 안 됐으면 그래 발견 안 됐어. 예스. 그래 발견 안 된 거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두 블락으로 가서 조금 더 땅을 파는 거죠. 우리 그 석유 탐사 할 때 왜 그 뚫잖아요, 그죠? 바다에 해양에 이렇게 뭐 석유 뭐 지금 파내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죠? 시추선입니까? 그런 것처럼 또 땅을 또 파요. 또 선수 집어넣고 자 또 전공무사에서 자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느냐. 그래 아직까지 발견 안 했다. 그럼 두 블록 올라가겠죠. 가서 또 땅을 좀 더 파고 또 센서 또 더 집어넣고 요런 식으로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걸 와일문으로 와일문으로 이걸 처리한다 그러면 자 이제 말이 이렇게 된 거죠. 자 와일문이 이제 조건문부터 먼저 검사하니까 땅도 파기도 전에 성분 검사가 돼 있느냐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약간 안 맞죠, 그죠? 뭐 그렇게 해도 뭐 이렇게 뭐 일을 할 수 있겠지. 근데 흐름상 자 처음에 땅도 안 팠는데 땅 안에 강물이 발견되느냐 이거부터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죠? 제가 예를 드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니까. 예. 자 말이 좀 안 되고 만약에 이제 이게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뭐 바닷가에 우리가 이제 뭐 해양 뭐 저 깊은 쪽에 어 어, 바다 밑에 뭔가를 이제 발견한 거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쪽에 사용된다 그러면 또 이제 얘가 또 조건이 좀 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좀 비슷하게 제가 비율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프로그램 하다 보면 요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성분 한번 이게 검사할 때마다 우리 그 뭐야 코로나 검사할 때 비용 아시죠? 한 번씩 한번 있냐 없냐 한번 뜰 때 돈 들잖아요. 예, 지금 달나라 그 지금 가가지고 탐사하는데요. 한번 이게 있냐 없냐 한번 찍어 볼 때마다 수십억이 날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하지 이게 아니라 한번 할 때마다 얘가 그만큼 그 성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검사 키트 있죠, 그죠? 그게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잘 써야 되죠. 막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어디서 말이 맞아 들어가네, 그죠? 막 써도 되는 거는 그죠? 뭐 샴푸나 이런 거 쓸 때 막 쓰는 거 있죠, 피누처럼. 그거는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 안 되면 한번 더 짧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실제 달나라 탐사 그러면 그 안에 시약 다 됐다고 해가지고 다시 그 로켓 쏴가지고 다시 배달해 줄 겁니까? 배달의 민족한테 이렇게 전화 걸어가지고 배달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비용이 한번 뭔가 하는데 엄청난 게 비용이 드는데 이 기계 한번 잘못 돌리면 해서 그게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순서를 잘못하는 거여서. 그럴만한 그럴듯하죠, 그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 프롬 짜보시면 이게 잘 발견은 잘 안 달아요, 안 돼요. 그런데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시스템을 그 개발을 이제 가시면 대부분 폼을 하면 왈문에서 다 해결되는데요. 자, 어떤 찰나에 요런 거 두 왈문을 쓸 때가 한 번씩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제가 비유를 드렸지만 이런 케이스 아니더라도 다른 케이스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 더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죠? 없는 것보다 뭔가를 할 수 있는 내가 안 쓰더라도 이런 기능이 있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하는 게 낫죠. 그죠? 자, 왈문은 이미 알고 있는데 뒤에 거 두 왈문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폼문과 왈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왈문 변형해서 만들어 놓은 두 왈문이라는 것도 있다. 선실행하고 후 조건 검사하는 왈문도 있더라. 내가 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업무할 때 요런 거 만들어야 되는 요런 코드를 써야 되는 업무가 나올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스위치 요 브레이크문 지금 이제 브레이크문을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문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중간에 이제 케이스문 해당 케이스문과 동일한 이제 변수 값하고 스위치 변수 값하고요. 이 그 케이스문에 있는 케이스 값하고 동일하면 그 케이스문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그 이제 케이스 블락 실행을 마치고 스위치 케이스 블락을 완전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요 브레이크문을 쓰실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미 이제 설명드린 거고 이런 포문이나 와일문, 두알문 요거 이제 반문문이죠. 반문문. 요런 이제 방문문에서 요 브레이크문은 반문문을 완전히 벗어나는 탈출을 하는 중간에 탈출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용도로 사용합니다. 자, 다람쥐 쳇바퀴 아시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쳇바퀴 다람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람쥐가 여기에서 이제 달립니다, 그죠? 달리고 얘는 계속 돌아가고, 그죠? 끝이 없습니다, 그죠? 달리면 달리는 대로 계속 길이 나오죠, 그죠? 근데 얘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자, 이게 반복문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이 반복문이 있어요. 얘를 한 방에 탁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요 브레이크라는 요 명령을 얘가 딱 실행해 버립니다. 그러면 요 반복문을 완전히 탁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라는 이 명령문을 딱 중간에서 딱 실행해 버리면 돼.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스위치문에서도 사용되고 반복문 안에서도 이렇게 브레이크문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문을 사용을 하실 때는요, 그냥 이 브레이크문을 쓰는 게 아니라 요런 이제 if 조건문 있죠? 앞에서 배우신 거 if else if 조건문, 상황에 따라서 이게 if가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데, 자, 요 if 조건문을 이용해서 특정한 어떤 시점이 될 때 브레이크문이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코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if문 조건식에 따라서 for문과 while문 종료할 때 사용합니다 돼 있는데, 요 가운데 그냥 코드에다가 브레이크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for문 블락 실행하다가 브레이크 만나잖아요. 무조건 빠져버려요. 그럼 밑에 있는 코드가, 밑에 코드가 실행할 명령 코드가 있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for문 반복문을 쓰는데 가운데 브레이크문을 딱 했는데 밑에 한 수십 라인의 명령어가 있어요. 그 수십 라인의 명령어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평생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코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브레이크만 하면 항상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냐면은 for문이든 while문이든 여기에다가 if문 조건문을 줍니다. 이렇게 조건문을 이렇게 줘서요. 자, if 이렇게 조건문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이 만족되면 요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빠져나가라,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문 걸어가죠. 요 if 조건이 만족되면 브레이크 실행돼서 빠져나가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만약에 if 이렇게 해놓으셨다, 예를 들어서 코드를 작성하셨다 해놓으셨다 하면 요 조건이 폴스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문이 실행 안 되겠죠. 요 if 조건이 폴스면 브레이크문이 실행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명령 실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실행이 되겠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뺑글뺑글 돌아가겠죠. 요렇게 계속 포문의 전체 블락 안의 내용을 반복해서 실행하다가 if 조건이 어느 순간에 추루되면 브레이크문이 탁 발동하는 거죠. 탁 실행이 돼서 이제 포문 블락을 탁 빠져나간다. 똑같이 while문도 마찬가지죠. while은 이제 요 조건이 참이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실행이 if문이 false 조건일 때는 브레이크문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 실행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죠. 그 아래쪽에 명령까지 이렇게 계속 while문이 참일 동안 계속 실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if 요 조건식이 딱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브레이크문이 그때 탁 발동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발동돼서 완전히 이 while 블락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for나 while은 반복문이잖아요, 그죠? 중간에 어떤 조건이 탁 만족됐을 때 중간에 탁 자, 탈출하는 그런 겁니다. 자, 어떤 조건이 만족할 때 탈출하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문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것도 이제 코드를 한번 해봐야 되죠, 그죠? 그리고 뒤에 브레이크문을 이제 사용하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그 업그레이드된 이제 사용법인데, 그 우리가 제어문 이거 기억나시죠? 제어문 안에 if else 문 안에 또 다른 if else 문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제어문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어문.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if, 스위치 케이스, for문, while문들 있죠. 요것들이 다 조건문, 반복문이라는 제어문입니다. 이런 제어문은 요 제어문 안에 또 다른 제어문을 넣고, 요 제어문 안에 또 다른 제어문을 넣고, 이런 식으로 큰 박스 안에 작은 박스, 중간 박스 안에 작은 박스 넣듯이 제어문 안에 또 다른 제어문을 자꾸 넣을 수 있어요. 이것도 가능해요. if else 안에 while문을 넣고, while문 안에 if else 넣고, 또 if else 안에 for문을 넣고, for문 안에 if else 문을 넣고, 안에 또 다른 걸 넣고, 안에 또 다른 걸 넣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쓰고 싶은 만큼 가능해요. 그래서 제문 안에 제어문, 제문 안에 제어문, 제문 안에 제어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자, 이 브레이크문을 쓸 때, 자, 이 브레이크문은 반복문 예를 들면 반복문이 있을 때 그 반복문을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반복문 쓸 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포문이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포문이에요. 포문이 있는데 이 포문 안에 또 포문을 쓰는 거예요. 외부에 포문이 있는데 요 포문 안에 또 포문을 쓰는 거예요. 또 내부에 있는 포문 안에 또 다른 포문을 또 쓰는 거예요. 이렇게 포문 안에 포문을 넣고 포문 안에 포문을 넣고 이렇게. 포문이 반복문인데 바깥쪽 한번 반복될 동안 안에 거 이것도 반복하고요. 또 안에 것도 반복될 동안 제일 안쪽에 있는 건 요 포문이 또 반복이 되고,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포문 안에 포문 안에 이 포문 안에 이 포문 안에 넣는 것처럼 포문 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중첩으로 포문을 쓸 수가 있어요. 다중 포문, 중첩 포문이라고 그러는데, 중첩에서 이렇게 반복문을 쓸 때 그러면 브레이크 문을 쓰는데 브레이크 문은 반복문을 벗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중첩된 반복문을 벗어나는 방법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반복문이 여러 개 겹쳐 있을 때 이 안쪽에서 브레이크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브레이크는 기본적으로 이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감싸고 있는 블락 반복문, 포문만 한 단계만 이렇게 벗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레이블, 라벨이라고 해서요. 브레이크문 뒤에 라벨을 이제 사용을 하면 라벨이 붙어 있는 반복문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반복문이 중첩되어 있을 경우에 브레이크문은 가장 가까운 반복문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단계 가장 가까운 브레이크 이 명령문이 실행되는 반복문 가장 가까운 방법문 하나만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자, 반복문 안에 방법문 안에 방법문 중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자, 여러 개의 방법문을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싶다. 그러면 바깥쪽 방법문까지 종료시키려면 빠져나가려면 이 방법문 빠져나가고 싶은 그 방법문 그 앞에다가 일단은 이름표 라벨을 붙여요. 붙이고, 자, 브레이크 명령 줄 때, 자, 요 반복문 앞에 있는 요 라벨 이름 그대로, 예, 브레이크 명령 뒤에다가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예, 요거 지금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예, 브레이크 그 다음에 라벨 이렇게 할게요. 라벨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브레이크라고 그냥, 예, 이렇게 세미콜론 해서 끝나는 경우는 한 단계만 빠져나가는데, 브레이크 띄우고 라벨 있으면 요 라벨이 있는 방법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겠다. 방법문 안에 방법문, 방법문 안에 방법문 여러 단계로 중첩이 되어 있더라도, 예, 한꺼번에 뛰어넘겠다. 빠져나가겠다. 자, 그런 의도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왼쪽에 보면 포문 안에 포문, 요게 이제 요게 바깥쪽 포문이고요. 제가 요렇게 이제, 예, 포함 관계를 요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바깥쪽 포문이 있고 안쪽 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포문에서 브레이크 그려버리면요, 요 브레이크 명령을 실행하면 당연히 조건문하고 같이 쓰겠죠. 그러면 두 개의 방법문을 한꺼번에 뛰어넘지 못해요. 어떻게 되냐면 요 안쪽에 있는 방법문 있죠. 요 부분만 딱 탈출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실행했다. 그러면 요 부분만 딱 탈출해서 요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깥쪽에 포문은 아직 탈출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흐름이, 예, 바깥쪽 포문에 블락을 실행하다가 블락 끝을 만나면 다시 바깥쪽 포문에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예. 근데 나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안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포문을 실행하다가 브레이크 명령을 줘서요, 완전히 이 바깥쪽 포문까지 다 뚫고, 예,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단계, 두 단계로 완전히, 이게 세 단계, 네 단계, 여러 단계도 됩니다. 예. 근데 규칙이 있어요. 한 방에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브레이크 명령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요 포문 앞에다가 라벨을 붙이셔야 돼요. 라벨 붙이는 방법은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 적고요, 변수명 적듯이 이름을 하나 적고 뒤에다가, 예, 콜론을 붙이시면 됩니다. 예, 콜론을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이름을 자, 내부에, 자, 여기 지금 한 단계, 두 단계잖아요, 그죠?
내부에 있는 브레이크 쓰실 때 요 이름 그대로를 여기에 쓰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AA라고 썼어요. 콜론 썼으면 요 레이블 이름을 AA 브레이크 띄우고 AA 이렇게 주시면 되죠. 브레이크 AA 하시면 아 브레이크 그러면 폼은 벗어나야 되겠네. 어디로 벗어날까? 뒤에 목적지 딱 나와있죠. 자, 요 AA 있으니까 AA라는 블럭을 벗어나라. 예, 요 바깥쪽으로 브레이크 해라. 예, 그래서 완전히 뚫고 예,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단계의 포문, 중첩된 포문이 있을 때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방법이 이 라벨 레이블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이제 브레이크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 사용할 수 있고, 자, 반문문을 벗어날 때도 브레이크 문을 쓸 수 있는데, 라벨과 함유했으면 중첩 포문 같은 경우에 한 방에 와일문도 마찬가지고요. 중첩된 와일문이 있다 그러면 한 방에 그냥 예, 빠져나간다. 자, 그 다음에 컨티뉴문. 자, 여기 마지막입니다. 지금 자, 요 챕터에서는 마지막 설명이에요. 자, 컨티뉴문은 빠져나간다기보다 이런 거 있죠. 자, 훈련할 때, 저기 가서, 예, 저기 축구 골대까지 달려갔다가 와 하잖아요, 그죠? 자, 선착순 해가지고 달려옵니다, 그죠? 숨 헥헥 끓여서 달려왔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떻게 해? 또 처음부터 달려와, 예, 뭐 이렇게, 예, 다시 이렇게 일을 시키죠. 그러면 뭔가 내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하다 말고 처음부터 다시 해. 뭐 이런 거 있죠. 실컷 내가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 예, 요 컨티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반문문이 여러 개 있어요. 폼문과 와일문이 있으면 예, 처음부터 다시 하고 똑같은 거예요. 밑에 아래쪽에 뭔가 명령이 있어요. 명령이 더 있는데 중간에 쭉 실행하다 컨티뉴문 만나죠. 그러면 반문문에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뒤에 분명히 아직 실행하는 명령이 있더라도 예, 뒤에 거 실행하지 않고요.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컨티뉴문을 딱 실행해버리면 뒤에 더 남아있는 명령이 있더라도 예, 포문, 반문문의 첫 번째 문장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제어를 옮겨버려요. 와일문도 마찬가지고. 자, 와일문에서 이렇게 반복이 슉 실행이 되다가 컨티뉴문을 만나요. 그러면 아직 실행하지 않은 명령어 문장이 있더라도 중간에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자, 원위치 처음으로 예,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다시 또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컨티뉴문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문처럼 단독으로 쓴다기보다 if, 예, if라는 여기도 보면 if 나와 있죠. if 조건식하고 같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이렇게 만족이 되면 컨티뉴문을 실행하게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실행하게끔 이렇게 if while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조건문을 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조건이 처음에는 이제 컨티뉴문 실행 안 하다가 여기 if문이 true가 되면 그때 이제 컨티뉴문 실행돼서 다시 처음으로 예, 되게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문하고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1에서 10까지 10번 포문 반복시키는 건데요. 지금 이제 I 나누기 2 나머지가 0이 아니냐 물어보는 거죠. 예. 0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 컨티뉴 해서 넘어가고요. 0이면 어떻게 돼요? 폴스니까 밑에 I 출력하죠. 이거 뭐예요? 예. 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고 홀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게 참이기 때문에 4의 첫 번째 위치로 가고요. 다시 실행하고 정감식부터 실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력한다. 예. 이건 뭐예요? 짝수 출력하는 거예요. 짝수만 출력하는,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 뭐 1에서 100까지 범위를 주면 그 중에서 짝수만 골라내서 출력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요 알고리즘을 쓰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연산자도 썼고요. 컨티뉴라는 거, 예, 요 컨티뉴 반문문의 중간에 실행을 중지하고 다시 처음으로 가, 예, 그죠? 예, 하는 예, 자, 요 컨티뉴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